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IT 개발 취업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 솔루션 회사 SISM 이러한 형태의 기업의 수평적인 구분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기업의 수직적인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수직적인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기업별로 취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하는 일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각 기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자료 만들기 전에 살짝 고민한 건, 이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디테일하게 만들까 하다가 일단 그 디테일 자료는 향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 컨셉으로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지 제 말에 신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던 거라 이번에 스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9년, 20년 가까운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제 경험한 이야기 기준으로,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디테일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업무를 하는 모든 과정에 거의 PM이나 사업 관리를 하면서 실제 상대 업체 사람들이나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쪽에서 개발 업무를 오래 했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그 수평적인 경험이 제가 많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는 그 말 그대로 좀 전문적이고 디테일하다기보다는 그 IT에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정말 기초적인 게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분들이 첫 번째 가이드 정도로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업에 대한 구분부터 가야 되는데, 기업 구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사이즈 그 순서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 대한 숫자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려드리고, 각각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이번 장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타트업은 10명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뭐 20명 정도까지도 많게는 보는데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스타일은 굉장히 프리하죠. 왜냐하면은 이 스타트업 대표 자체가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작으니까 이러한 그 온갖 업무, 그러니까 개발뿐만 아니라 그 작은 회사에서 해야 될,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서로 분담해 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소기업은 이제 100명 미만의 회사인데 통상 한 30명에서 70명 정도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뭐 20명 미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 규모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리해요. 지금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를 많이 만들려고 인사, 급여, 평가,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스타일, 개발을 발전시키는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개발 업무나 이제 그 외에 그 잡다한 업무를 하긴 하지만 개발 업무 중심의 업무를 하고, 중견기업은 통상 100에서 300명 정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많이 올려놓는데, 이게 이제 제 기준이라기보다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다니고 또 이직이나 이런 과정을 하면서 본 잡코리아나 이런 데 등록된 기준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아주 완성도 있게 지키는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업무 분할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개발 중심의 일을 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00명 이상 회사인데 뭐 천차만별이죠. 300명, 400명에서 몇천 명 있는 회사들 많죠. 이런 회사들. 그리고 체계가 확실합니다. 이제 잡혀져 있는 체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가거나 우리의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계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개발 스펙에서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 회사가 갑에서 을 정도 되는 입장이 많으니까 병과 정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외주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관리자 뭐 과차장급은 당연하겠지만 의외로 사원 대리급도 이런 그 관리를 아주 작은 규모부터 배우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별로 취업을 하는 방법은요, 두 개로 나눌 텐데, 신입과 경력을 뽑겠죠, 당연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람인이나 이런 데 취업 광고 공고를 하거나 지인,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입을 뽑을 때는 경력 같은 경우도 취업 사이트 공고나 지인 소개를 많이 받으시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취업 사이트나 지인 소개를 받고, 이제 경력 같은 경우를 뽑을 때는 에이전시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 한번 정도 드릴 예정인데, 취업을 그 일자리를 여기저기 소개하고 다니는 약간의 그 브로커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에이전시라고, 그 취업 관련된 에이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통해서 많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정도 되면은 취업 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개별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만, 신입은 대부분 자사 사이트에 공채 형태로 하고, 그 공채 정보를 그 취업 포털에 이제 그 공유를 하는 경우 형태로 많이 가고요. 여기도 이제 그 자사 공채로 뭐 정규직, 경력직 이렇게, 신입 경력직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많이 구하고요. 대기업은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입이나 경력을 다 공채를 통해서 구하는데, 이제 정말 그 스파성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또 에이전트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취업 사이트 계속 들여다보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쪽 공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취업 사이트를 잘 활용하세요. 그 업체 이름이나 이런 아니면 인터넷에서 대기업 리스트, IT 중기업 기업 중에 좋은 리스트를 보고 그 회사 홈페이지를 꼭 가보셔야 돼요. 가보면 그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요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용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면 뭐 토익 몇 점 이상 막 그러는데 난 대기업 가야지 생각하는데 그 기본 요강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꾸준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각 기업별 디테일 정보를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네 가지 팩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급여 부분,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좋은 경험치, 유리한 점, 그 다음에 조금 불리한 점이라든지 좀 단점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신입 평균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시작을 하고요. 이 인상폭은 그 개별 평가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런 건 거의 정성적 평가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준 없이 사장이나 윗사람이 잘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애들은 3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아닌 사람들 10%, 좀 그 미만도 있긴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급여가 받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의 장점이죠. 초기 창립 멤버나 초창기 멤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만약에 대박을 내면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뭐 지분이라든지 스톡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인센티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업무는 기본으로 해요. 근데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막 이렇게 무슨 신규 사이트 오픈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막 이거 뭐 브로셔 들고 가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부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 조직도 적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은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얻는 경험치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개발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개발 중심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스타트업에 개발이 껴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의 SI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스타트업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회사가 조금 하다가 점점 커가지면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개발자분들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 포지션에서 계속 개발만 하는 분들도 뭐 좋은 의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본적인 역량이 나중에 이제 5년, 10년이 지나가면 자기한테 갖춰지고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자기한테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일단 기초 에티켓이나 이런 걸 못 배워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도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이런 걸 큰 조직에서 해본 적도 없고 조직 자체도 조그만한데 이걸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명함을 줄 때 명함을 받으면 상대방이 보통은 내 이름을 볼 수 있는 방면으로 그 공손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명함을 내 쪽으로 한다든지 뒤집어 준다든지 막 그런 것부터 메일 보낼 때 기본적인 인사부터 격시 이런 것들 보고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의 특징을 마무리하자 그러면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고 리스크도 큰 만큼 기회도 크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해볼 만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가 2천에서 3천 정도 사이에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 인상폭은 10에서 30%. 이 급여 인상폭은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폭락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규정보다는 사람을 보고 잘하는 애는 잡아야 되니까 많이 올리고, 그다지 역량 없는 애는 나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잡다한 일반 업무를 아직까지는 좀 해요. 그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여기도 이 중소기업 특징이 이제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중에 우리는 이제 아주 멋있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기술에 대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그 중소기업이 말 그대로 어떠한 조직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해서 돈 버는데 바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일하는 최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애매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보다는 낫겠지만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그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소기업으로 보면 근데 이제 중견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생각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권자,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든지 주권자가 정말 바람직한 성향을 가진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자가 좀 좋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경우, 제가 첫 회사는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에 가깝지만 성장하는 과정이 이런 회사의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잘 갖춰져서 저희 멤버들이 다른 회사 나갈 때 거의 대부분 저 포함해서 대기업으로 갔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비슷한 조직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주권자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 네, 중견기업을 보면 이제 급여가 조금 높죠. 그 많은 차이는 아니더라도 2,500에서 3,000 정도고요. 여기는 이제 이 지금부터 들어오면 이제 진급이라는 개념. 기존에는 진급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그냥 사장 마음이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중견 이상 오면 그 폭은 좀 평가가 이제 어떻게 되면 사람이 많으니까 규정화돼요. 규정화된 평가 내에서 급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급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진급할 때 조금 그 급여가 낮은 사람을 올려주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직무를 바꾸지 않는 한 개발 업무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조직이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발의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적성에 맞는 걸 하지.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막 개발자한테 뜬금없이 뭐 시키거나 그러진 않고요. 개발자는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만 하거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향에 따른 개발 기술이 많이 성장이 되고요. 뭐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그 관리 능력들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대신 이제 이 중견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단점이라고 볼지 장점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업무에서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그 자동차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내가 차 한 대의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이런 중기업 대기업 가면 그 중에 한 파트 그 부품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일만 좀 많이 해서 경험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구조이면서 개인이 자기 하기 나름으로 발전하기 좋은 기회로서 조금 중견기업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대기업은
급여는 높습니다. 한 3천에서 뭐 많이 받네 4,500만 원. 그 이상의 회사가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그 진급 그 인상폭은 여기 또한 회사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막 그 득락이 있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그 평가가 되고 평균 10% 정도 아니면 그보다 약간 그 미만의 성장을 가져간다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급할 때는 그 특혜가 많아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진급할 때 받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급여도 이때 많이 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무는 직무를 바꾸지 않는 한 개발 업무를 계속 하는데 직무 변경이 좀 있고요. 정말 뜬금없는 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리 업무가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대기업은 일을 수주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따면 이제 밑에 걔네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줘요. 그러면 하청을 주는 업체들의 이제 프리랜서부터 실제 하청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워요. 이거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연히 회사의 성향에 따른 개발 기술을 배우고 그 에티켓이나 관리 능력들이 좀 이런 후자 부분은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내가 하는 일만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조금씩 일이 바뀌게 되지만 바뀌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좀 부족해요. 하지만 프라이드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비꼬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진 능력 대비 자기를 평가하는 걸 너무 높게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땐 이게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좋은 회사이고 앞으로 계속 다녀면 좋아요. 입사를 하면 대기업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부장급이나 이렇게 회사를 내가 차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어린 나이에 한 뭐 대리급쯤 돼가지고 내 자신감으로 나왔을 때는 후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하는 그 방식은 나라는 사람이 좀 안정되고 좋은 급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정을 쉽게 받고 싶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명함 주면 주변 친구들이 어디 다녀 그랬다 명함 주면 거기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중소기업 정도부터 스타트업 가면 우리 회사가 뭐고 막 이런 설명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대기업을 리스트업 하고요. 거기 꾸준히 걔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모집 요강 이런 채용 공고를 보면서 그들에 따른 스펙을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그 기업 내에서 끝까지 성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내가 개발을 잘 배우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되는데 대기업처럼 고스펙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굳이 대기업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제 중견기업 정도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데 근데 제일 애매한 게 스타트업하고 중소 중견기업 밑에 있는 애매한 소기업들이 있거든요. 되게 사람 힘들게만 하고 너무 복지도 안 좋은데 나중에 나한테도 안 좋은 그런 회사들인데 그건 피하셔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중견기업 리스트를 준비하면서 스펙을 준비하고요. 일단 들어가면 한 5년 정도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열심히 배우면서 주변을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주변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거나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보다 보면 이 까만 로드맵 부분 발 디디면 갑자기 탱크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좀 오버로드 같은 거 보내서 비춰놓으면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보기가 편하니까 주변을 좀 보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자유로운 스타일이고 난 내 개발에 자신이 있어.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정말 좀 이 대박을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을 제가 추천드리고 이제 여기저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 노크를 많이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의외로 받는 스펙보다 이런 것들 기준보다는 그 사람의 열정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여기는 스펙과 다양한 기준들, 그 다음에 밑에는 스펙과 열정과 능력치.
근데 여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펙보다는 열정과 능력치.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자신 있는 부분들은 가고, 하나 확실한 건 스타트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한 게 없어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한 내가 입사하고 5년 내로 대박을 치든지 아니면 회사가 망하든지. 근데 이제 성공을 하면 당연히 계속 가면 되고요. 실패는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자기들이 하는 걸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컨텐츠는 디테일보다는 아주 기본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거나 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컨텐츠도 점점점 이렇게 그 난이도를 높여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초반에는 일단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컨텐츠를 보실 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